안녕하십니까. 방구석 1교시 명리학 개론의 민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명리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세상의 편견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 집 안방 1열에서 펼쳐지는 온닥터TV 프리미엄 특강쇼 방구석 1교시 명리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들까지 이제 제가 그 학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학이라고 하는 것과 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서 사실상 우리 이제 인간 세상에 또는 인간 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지식의 체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학문이라든지 또는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실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학과 수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원리나 이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추려서 체계화하는 것이 된다면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문의 어떤 세계들을 현실적으로 결합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두 영역에서 사실상 학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학문의 영역을 배우든지 간에 그 동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먼저 이해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개념을 가지고 현실의 실제적인, 제가 이제 전공을 했던 철학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본다면은 철학의 어떤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본질적인 학문 영역,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이상학입니다. 철학에서 형이상학을 말하지 못한다면은 글자 그대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우주, 인간의 본질, 인간의 어떤 특질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고, 도교에서는 허나 무의 세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 이 하늘 천의 어떤 개념 속에서 유학 같은 데서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근원이나 그다음에 흐름이나 또 미래의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늘의 뜻대로 과연 그러면 천의가 있느냐, 하늘의 섭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철학의 어떤 그래서 형이상학이 세계의 본질, 인간의 근원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될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학자분들의 이야기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철학의 어떤 학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하게 되는 윤리학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실천 도덕의 문제죠. 특히 우리 동양에서는 철학적 형이상학에 따라서 그에 맞춘 우리의 실천 도덕이 생활 속에서 체화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유학을 공부하면은 유학의 어떤 가르침대로, 이때 유학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정의 제자리를 갖추고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니까 마땅히 인간은 이러저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불교라든지 도교 이쪽에서 문화, 공, 허 그리고 도 이런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는 이 동네에서는 도의 원리가, 만약에 공의 원리가, 허의 원리가 이와 같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 명리학 개론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은 소위 역경이라고 부르는 사서삼경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역경이라고 부르는 주역에서 그 주역의 어떤 세계관, 인생관, 이 어떤 형이상학적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주역의 세계와 인생에 대한 관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주역의 사실은 본문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십익이라고 부르는 10개의 날개라고 부르는
계사전에 가장 그 어떤 철학적 요체가 막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잠시 맛을 봤죠. 뭐 태극으로부터 사상이 나온다. 사상이. 그런데 태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음양이라 그랬죠. 음양. 태극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음양입니다. 음양.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과 양으로. 그리고 양을 우리가 괴로워서는 어떻게? 길게 짝대기, 짧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계사에서 이야기하는 괴사전에서 태극생 양이, 양이생 사상. 사상이란 양 가운데 음이 이제 하나 실린다는 것입니다. 음 가운데에서도 음이 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이 실리서 음과 음으로만 구성된 이와 같은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 각각을 갖다가 노양, 소음, 소양, 노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역학에서 다루는 개념은 음 가운데 양이 있고 양 가운데 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생각해 보기에는 사람한테는 남자와 여자가 있죠. 음과 양입니다. 간단히 해서. 근데 남자와 여자가 있는 가운데 남자 중에서도 정말로 사내 대장부 같은 뭐 마초기질이랄까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주 선비 같은 얌전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괄괄한 뭐 말괄량이라 그러죠.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여조숙녀, 야 내가 봐도 천상 여자다,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모든 것은 태극과 음양으로부터 출발해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분화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구성되었다. 이게 이제 역의 철학입니다. 최초의 것은 뭐? 태극입니다. 태극. 그리고 이제 태극이 바로 음양이고, 음양이 이제 음중양, 양중음의 그런 원리를 따라서 음생양이고 양생음이기도 합니다. 음이 양을 생하고 양이 음을 생하는 이 원리입니다. 그 원리 속에서 이제 뭐 여기 사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상이 팔계를 또 생한다 그랬죠. 사상이 팔계를 생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걸 그대로 데리고 내려오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데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양이 한 번 있고 그대로 데리고 내려와서 음이 한 번 있는 겁니다. 똑같죠? 똑같이 요 그대로 데리고 내려와서 양이 한 번 있게 되고 그대로 내려와서 음이 한 번 있게 되면은 이제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8개가 나오겠죠. 8개의 각각에 대해서 이제 주역은 이 8개의 각각에 대해서 괴명이라고 하는 걸 이제 붙여 나왔다는 겁니다. 괴명. 그래서 괴명을 붙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장 익숙한,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오행이나 역학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쉽다는 것이 우리는 늘 보는 거죠. 뭘? 바로 근, 태, 이, 진, 손, 간, 곤이라고 하는 근곤감리가 우리 태극기에 떡하니 붙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원의 세계입니다. 근원의 세계. 근원의 세계인 글자 그대로 우주의 가장 근원에 있는 태극 자체가 우리나라의 상징이 되고 우리는 세계의 어떤 근원이다 뭐 이런 의미죠. 뭐 거기에 이걸 우리가 근이라고 합니다. 근, 태, 이거는 이, 진, 손, 간, 곤. 이래서
8개가 구성된다는 거죠. 8개가. 근데 이 8개가 구성됐다는 거는 주역의 철학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태극 음양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는 이런 세상들이 펼쳐진 것이다. 이런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뭐 이제 8개로 나타난 이와 같은 8개의 계명은 똑같이 아마 그 당대 옛사람들이 봤을 때 옛사람들에 해당되는 자연의 어떤 여러 형상들도 어떻다? 바로 이와 같은 8개와 배당이 된다. 배당이. 이 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태극 음양 사상 8개로 나타나는데 이 8개는 형상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형상이 뭐 양으로만 굳세게 있죠. 음으로만 유연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 그에 비해서 태는 굳센 어떤 터전 밑에 유연한 것이 있습니다. 흘러다니는. 제가 가끔씩 이제 역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역괴의 상에서 이와 감은 각각 불과 물을 상징합니다. 물과 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물과 불. 근데 물과 불의 형상이 어떻습니까? 이 불은 겉에는 양이고 안에는 음입니다. 물은 겉에는 음인데 안에는 양이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불이라고 하는 것이 뜨겁기는 바로 그 겉이 제일 뜨겁다는 겁니다. 불은 겉이 뜨겁고 막상 그 안에는 뭐 견딜만하다. 뭐 불쇼를 할 때 뭐 뛰어넘어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형상들. 물도 원래 뭐 차가운 표면의 이 물이 찹찹해서 차갑지 막상 또 물 속에 들어가면은 견딜만 하다는 거죠. 이것을 옛사람들이 형상을 이렇게 괴상해서 물과 불, 이건 연못, 호수입니다. 호수. 이건 하늘. 이게 하늘이 되니까 그 반대에 있는 당연히 고는 땅이 되는 거죠. 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괴상을 보면은 이제 양강한 양은 음과 양의 법칙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게 답이었는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하고 약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겁니다. 동정이라고도 하죠. 동정, 굴신, 한난조섭, 뭐 따뜻하고 움직이고 강건하고 이런 것들은 양에 속하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리고 차갑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음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한난조섭입니다. 가물다는 것은 양기가 많다는 것이고 홍수가 난다는 것은 뭐 음기가 많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의 어떤 괴상을 보면은 밑에는 양강한데 위에는 음유한 것들이 2개나 있습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특이하게 요게 지금 우리가 우레, 번개, 천둥 이겁니다. 우레라고 부르는 거. 이와 같이 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양강한 것 밑에 음이 이래 있는데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참네요. 우리가 그 번개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 상황 아닙니까? 천둥 번개 우릉쾅쾅. 그런데 이 전하라고 부르는 겁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죠. 마이너스. 그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가 그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밑에 이제 플러스가 하나 뭐 구름으로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게 뭐 우르릉쾅쾅 한다는 거죠. 이게 옛 사람들이 이 놀라운 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우레가 되면 요거는 손은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 바람인데 바람의 형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에는 양기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음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늘 저 성층권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그냥 양강 햇빛 늘 쨍쨍하죠. 구름 이제 밑에 하나 깔리면서 그 밑으로 바람이 왔다 갔다. 오늘 우리는 이제 뭐 물리 법칙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저기압과 고기압이 차이입니다. 그냥 그래서 바람이 생긴다. 그러고 있는데 옛 사람들은 뭐 이런 어떤 저기압 고기압까지 이야기를 안 하셨을 텐데 희한하게 역학을 통해서 이것은 바람에 속하는 것이다. 아,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하셨으니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가는. 아, 요건 땅이라고 그랬죠. 이래서 하늘을 일이라고 그러면 땅은 월이 되고 간은 1월이죠. 1월. 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강한 것이 겉을 싸고 있는데 그 밑에 유약한 것이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산을. 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굳세게 저렇게 있는데 그 밑에는 뭐 동굴도 있고 뭐 그 밑으로 지하수도 흐르고 온갖 것들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바로 태극음양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천지 여기에까지 이 모든 자연물들이 이것으로부터 탄생한 것이다. 바로 이런 논리를 이제 우리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사실 8개만 가지고 자연의 모든 것들을 뭐 설명한다는 게 어렵죠. 한 번 더 분화시키면 되기는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4개 이상 넘어가면은 한눈에 들어오기보다는 계속 세야 되기 때문에 상징기호로서 쓸만하지 못하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어떻게? 주역에서는 이 8개를 서로 중첩시킵니다. 88이 몇 개? 64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요것을 8개라고 하면은 64개는 8개가 2개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8개가 2개씩.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중계로서의 근괴, 주역의 출발이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재 미재계까지 해서 64개 괴상이 나오고 64개의 그 전반적인 것들이 어떻다? 세상에 적용되어지고 이로써 역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운행하는 것이다. 돌아간다. 그럼 사람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역시 어떻게? 태극음양으로부터 나타나서 네가 그 어떤 과정 가운데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우주의 제일 첫 번째를 이렇게 태극이나 음양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기까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죠. 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지 솔직히 추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핵심은 기운 자체는 아까 사상이라고 말씀드린 이 4가지입니다. 4가지. 사상이라고 하는 4가지 형상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상 자체가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어떻습니까? 기라고 부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음기라 그러고 양기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바로 음기와 양기의 성질을 가지고 음양이 나타났고, 그리고 음양으로부터 이 사상도 또한 뭐 음양 중에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양 중에서도 양한 거, 음 중에서도 음한 거,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태극의 어떤 형상에서 핵심은 어떤 경우에도 순수하게 또는 뭐 극한을 달리더라도 오직 음으로만 구성됐거나 오직 양으로만 구성된 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에는 뭐 음과 양이
어느 정도 결합함으로써 뭔가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 뭐 다른 날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송대에 주령계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염계주돈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런 어떤 주역계사전의 철학과 더불어서 이 어른이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기록을 하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극이 태극, 태극이 무극이라. 요 말이 이제 남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건 태극이라 그랬죠. 태극. 근데 무극이 태극. 이때 무극이라고 하면은 개념적으로는 극한의 무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뭐 절대적 무라고 도교나 도가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절대적 무가 그게 곧 뭐다? 태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에서 이 태극은 이 여기서 상징하거나 의미하는 바가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있음, 유죠, 유. 있다는 의미고, 이거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 뭐 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태극 도설의 설명이 됨으로써 이 역학의 형이상은 어떤 식으로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인데, 있음은 없음에서 비롯하고 없음 또한 있음의 다른 양상 속에서 없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태극은 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태극은 수를 1이라고 합니다. 태극수는 항상 1입니다. 무극은 무죠. 뭐 이건 뭐 그냥 0인 거라. 그러니까 0이 1이고 1이 0이라는데, 이게 아마 서구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논리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다. 그런데 역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무극이 여유태극했다. 여기에는 원래 태극이 있었다. 이게 그만큼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오는데, 최초의 기운들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음과 양이겠죠. 최초의 기운은 음과 양일 것이고, 음과 양이 결합한 태극의 상태는, 이게 이제 왜 이 논리가 나오느냐 하면은, 자, 여기 음이 50이고 양이 50이면 이 두 개가 만나면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이죠. 0. 그러니 뭐 태극의 논리 그 자체가 바로 0이면서 1이다. 1이면서 0이다. 이 우주의 탄생은 제가 이제 최근에 하여튼 관심을 두고 있는 역학의 철학적 형이상학 이쪽 분야에서 지금 현재 우리 우주를 물리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빅뱅에서 탄생을 했다 그러죠. 빅뱅에서. 근데 이제 빅뱅에서 우리 우주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아마 일반인들도 뭐 빅뱅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빅뱅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가끔씩 제가 책을 하나 보니까 물리학자들의 경우에 뭐 일반인들이 질문을 그렇게 한답니다. 빅뱅 이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물리학자 그 책에서 이야기해요.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빅뱅 이전은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빅뱅 이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물질도 존재하지 않지요. 아무것도 없는 도가에서는 절대적 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역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바로 그런 상태에서 태극이 형상화되어서 뭐한다? 내려오는데, 이제 이 사상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뭐 막상 4개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조합이 가능해지거든요. 상호 섞이는 거. 사상에서 이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사상이라고 부르는 기운이 오행이라고 하는 거하고 만나게 되는 연유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연유가 오행이라고 부르는 오행과 사상이 만나서 이루게 되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명리학 개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람의 운명이 과연 기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답으로서 오행의 여러 운동 변화, 이렇게 이제 기가 등장하고 이렇게 사상을 말하게 되고 오행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철학적 형이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하고 달라서 이 기라고 하는 이 놈은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운동하는 존재가 됩니다. 운동하는 기라고 하는 놈은. 이게 이제 뭐 좀 더 철학적으로 복잡해지게 되면은 혹시 사단칠정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철학적 형이상의 깊이에 있어서는 그 글자 그대로 세상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거대한 철학적 논변의 시대를 조선 왕조에서 진행해 왔다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리와 기의 문제입니다. 리와 기의 문제가 있는데, 요것과 요것 그리고 오행과 사상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상 명리학에서 참고로 삼고 있는 주역의 이론적 세계가 주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역의 어떤 이론적 세계에서 자 오늘 어디 태극에서부터 8개 그리고 이 8개가 어디에 세상의 현상과 여러 사물에 배당되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도 바로 이와 같은 기운의 변화의 배당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태어났으니 나의 어떤 상태는 어떠한가? 이걸 이제 당연히 추적해야 되겠죠. 이제 그같이 오묘한 세상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서 좀 더 진행을 시켜보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1교시 명리학 개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